내가 여든을 넘기고 나서야 분명히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순이나 이륜이 지나서도 여전히 자신의 속을 다 꺼내 보이며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의 고단함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차갑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래 살았고 많은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젊을 때는 솔직하면 언젠가는 통한다고 배웠습니다. 힘들어도 있는 그대로 말하면 사람들이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나 역시 그렇게 살아보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솔직함이 언제나 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정직하게 살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습니다. 부모도 그렇게 말하고 학교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도 결국은 진심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솔직하게 살면 결국 사람을 얻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에 들어서면 다른 장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힘들다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지만 중요한 자리에 나를 세우지는 않습니다. 내가 사정이 어렵다고 털어놓았을 때 사람들은 위로는 하지만 오래 곁에 머물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본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안정감을 찾습니다. 여유 있어 보이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반대로 늘 설명하고 늘 하소연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조금씩 멀어집니다. 젊을 때는 서툼이 용서받습니다. 아직 배우는 중이라고 생각해 줍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약점은 곧 무능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같은 실수라도 젊은이에게는 성장의 과정이지만 나이 든 사람에게는 준비되지 못함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냉정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상처를 받게 됩니다. 나는 많은 또래를 보았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자신의 억울함을 반복해서 말하는 이들, 자식 이야기를 하며 서운함을 쏟아내는 이들, 몸이 아프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털어놓는 이들, 그 순간에는 마음이 가벼워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겉으로는 공감하는 듯 해도 속으로는 저 사람은 늘 힘들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 사람은 중요한 선택에서 조금씩 밀려납니다. 이것은 누가 일부러 밀어낸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약한 자리로 걸어 들어간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솔직함과 진실함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진실함은 내 중심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모든 상처를 드러내는 것은 중심을 지키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방패를 내려놓는 일에 가깝습니다. 강한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늘 자신의 상황을 설명해야 하는 사람은 이미 방어적인 자리에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이 차이를 늦게서야 깨달았습니다. 왜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 말해버릴까요? 아마도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잊힐까봐, 무시당할까봐, 혼자 남을까봐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나도 힘들다고, 나도 사정이 있다고 말하며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외침을 연약함의 신호로 받아들일 때가 더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신호는 더 크게 해석됩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착한 사람으로 남아 모든 패를 먼저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인생 후반을 위해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울 것인지 말입니다. 나는 거짓을 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하지 않을 권리를 배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예순이 넘었다면 이제는
그 울타리를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은 세월은 전보다 더 외롭고 더 힘겨울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말보다 기운으로 기억됩니다. 젊을 때는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하지만 예순을 넘기면 어떤 느낌을 남기는지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내가 평생 강단에 서서 느낀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보다 조용히 서 있어도 중심이 느껴지는 사람이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사정을 길게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으면 말하지 않았고 말해야 할 때는 짧고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그 절제 속에서 사람들은 믿음을 느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기대고 싶은 대상을 찾습니다. 불안이 많은 사람에게는 기대기 어렵습니다. 물론 누구나 마음속에 불안이 있습니다. 나 역시 수많은 밤을 걱정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을 만나는 사람마다 꺼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꺼내는 순간 그 불안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관계의 공기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공기가 무거워지면 사람들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이것은 계산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 이야기를 줄여야 합니다. 몸이 여기저기 성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아프고 잠이 깊지 않은 밤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이야기를 반복하면 어느 순간 사람들은 나를 아픈 사람으로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면 나의 생각이나 경험보다 통증이 먼저 기억됩니다. 나는 그것이 아쉬웠습니다. 우리 세대는 참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 무게를 통증 몇 마디로 축소시키는 것은 스스로를 좁히는 일과도 같습니다. 돈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다고 말해도 문제이고 없다고 말해도 문제입니다. 많다고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지고 없다고 하면 시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는 되도록 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묻는 사람이 있어도 웃으며 넘깁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지 않고 그저 잘 지내고 있다고 답합니다. 그렇게 하면 불필요한 비교도 쓸데없는 오해도 줄어듭니다. 모호함은 때로 나를 지켜주는 담장이 됩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은 계획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새로운 시도를 꿈꿉니다. 작은 가게를 열고 싶을 수도 있고 여행을 길게 떠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은 귀합니다. 그러나 준비가 끝나기 전에 여기저기 알리는 습관은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말을 하는 순간 마음은 이미 반쯤 해낸 것처럼 느슨해집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의 걱정과 의심이 내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럴 바에는 조용히 준비하고 결과로 보여주는 편이 낫습니다. 말보다 결과가 먼저 오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러운 무게가 생깁니다. 가정 이야기도 밖으로 자주 꺼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단점이나 자식의 문제를 가벼운 농담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웃고 지나가지만 말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내 가정을 설명하는 꼬리표가 됩니다. 가정은 밖에서 평가받을 대상이 아니라 안에서 돌볼 대상입니다. 밖에서는 단정하게, 안에서는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떤 이는 이런 태도를 두고 너무 계산적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계산이 아니라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평생 쌓아온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 무게를 함부로 흘려보내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태도입니다. 예수님 이후의 삶은 길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에너지를 아껴야 합니다. 쓸데없는 설명에 힘을 쓰기보다 스스로를 다지는 데 써야 합니다. 말을 줄인다고 해서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깊어집니다. 깊어진 마음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상대가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고 반응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합니다. 그런 태도는 나를 가볍게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해도 쉽게 넘볼 수 없는 기운을 느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지켜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켜낸다는 것은 숨긴다는 뜻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함부로 내놓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 사정, 내 약점, 내 계획을 모두 펼쳐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러지 않을 때 남은 세월은 더 단단해집니다. 조용히 그러나 흔들리지 않게 서 있는 것. 그것이 내가 긴 세월 끝에 배운 두 번째 깨달음입니다. 이제 나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알면서도 계속 자신을 드러내고 그로 인해 상처를 받는 선택을 반복할까요? 많은 사람은 그것을 성격 탓으로 돌립니다. 나는 원래 솔직한 사람이라서 그렇다고 참지 못하고 말해버린다고 스스로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내가 오래 지켜본 바로는 그것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더 깊은 곳, 어린 시절부터 쌓여온 마음의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아직도 위로받고 싶어하는 아이가 남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그 아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더 크게 고개를 듭니다. 누군가 내 수고를 알아주기를, 내 억울함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말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자리에서, 전화기 너머에서 혹은 가족 모임에서 자신의 상처를 꺼내놓습니다. 그 순간에는 가슴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누군가 고개를 끄덕여주면 나의 삶이 정당화되는 듯한 안도감도 느낍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생각보다 큽니다. 당신이 하소연을 시작하는 순간 관계의 균형은 미묘하게 기울어집니다. 겉으로는 공감하는 표정을 지어도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비교가 일어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아주 짧은 순간 스쳐갑니다. 이 생각은 말로 드러나지 않지만 눈빛과 태도에 남습니다. 그때부터 당신은 동등한 자리가 아니라 조금 낮은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은 누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움직임입니다. 나는 이런 장면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사업이 힘들다고 자주 말하던 사람은 점점 중요한 제안에서 멀어졌습니다. 반대로 어려움이 있어도 겉으로는 차분하게 자신의 일을 이어가던 사람은 예상치 못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가족 문제를 세세하게 이야기하던 이는 안타까움의 대상이 되었지만 늘 단정한 모습으로 가정을 지켜온 이는 신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결과는 놀랄 만큼 비슷하게 반복되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이는 묻습니다. 진짜 친구라면 내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물론 깊은 관계에서는 서로의 상처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계는 생각보다 조건이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감정의 교류라기보다 기운의 교환이 됩니다. 당신과 만나고 돌아간 뒤 상대의 마음이 무거워진다면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불필요하게 말해버리는 또 다른 이유는 존재를 증명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나 여기 있다고, 나도 애쓰며 살고 있다고 알리고 싶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를 재촉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가장 조용한 사람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말이 적은 사람에게는 해석의 여지가 남습니다. 그 여지는 무게가 됩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설명해버린 사람에게는 더 이상 궁금할 것이 없습니다. 궁금함이 사라지면 관심도 줄어듭니다. 세상은 우리의 사정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삶을 살아가느라 바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약함의 신호는 쉽게 소비됩니다. 특히 외롭고 말이 많고 불안을 숨기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회주의적인 이들이 먼저 다가옵니다. 그들은 위로하는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계산합니다. 당신이 무너진 이유가 선에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보호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지 않는 것은 선택입니다. 선택은 곧 힘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 결정하는 순간 당신은 관계의 흐름을 조금이나마 주도하게 됩니다. 이것은 차갑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내 안의 아이가 모든 자리에서 위로를 구하지 않도록 다독이는 일입니다. 예순을 넘겼다면 이제는 감정에 끌려다니기보다 감정을 품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품는다는 것은 억누른다는 뜻이 아니라 당장 꺼내놓지 않고 안에서 숙성시키는 태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은 더 이상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조용하지만 단단한 사람으로 서 있게 됩니다.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후반의 삶에서 지켜야 할 태도는 막연한 다짐으로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어떻게 말하고 무엇을 삼가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침묵이 단순한 참음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됩니다. 먼저 돈에 관한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 이야기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조금 여유가 생기면 은근히 자랑하고 싶어지고 형편이 어려우면 이해받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둘 다 우리를 가볍게 만듭니다. 돈이 많다고 알려지는 순간 부탁과 간섭이 따라옵니다. 돈이 없다고 알려지는 순간 판단과 거리두기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자리는 분명하지 않은 자리입니다. 묻는 말에 웃으며 넘기고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많은 불필요한 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유 있어 보이되 과시하지 않고 부족해 보이지 않되 변명하지 않는 태도, 그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길입니다. 다음은 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순을 넘기면 몸 여기저기에서 신호가 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잠이 예전 같지 않고 작은 일에도 피곤해집니다. 그러나 그 신호를 만난 사람마다 반복해서 말하는 습관은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아프다는 말을 자주 할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약한 존재로 규정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병든 사자를 따르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들릴지 몰라도 이것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몸이 힘들수록 자세를 더 바로 세우고 말투를 더 단정히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픔을 모르는 척하라는 뜻이 아니라 아픔이 나의 전부가 되지 않게 하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계획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할 때 우리는 응원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말하는 순간 마음은 이미 절반쯤 해낸 것처럼 느슨해집니다. 더구나 듣는 사람의 걱정과 회의가 섞이면 그 말이 내 안에서 의심으로 자라기도 합니다. 준비가 끝나기 전까지는 조용히 움직이십시오. 결과가 나온 뒤에 말해도 늦지 않습니다. 말보다 결과가 먼저 오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무게를 얻습니다. 가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의 단점이나 자식의 문제를 밖에서 가볍게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 집은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 소재가 됩니다. 사람들은 공감하는 듯 하지만 돌아서면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언젠가 다시 우리 귀에 다른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가정의 일은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밖에서는 단정하고 안정된 모습으로
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체면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일입니다. 혹시 누군가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대한다면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변명은 오히려 약함을 드러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의 속도를 늦추십시오. 때로는 짧은 한마디가 긴 해명보다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은 굳이 되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스스로의 말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당신의 태도는 기억합니다. 버려야 할 것도 있습니다. 지나간 모욕을 계속 떠올리며 반복해서 말하는 습관, 스스로를 낮추는 농담, 나는 이제 끝났다는 식의 체념 섞인 말버릇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 말은 처음에는 겸손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나를 작은 틀 안에 가두는 족쇄가 됩니다. 대신 말은 줄이되 눈빛은 또렷하게 유지하십시오. 천천히 걷되 어깨는 펴십시오. 이런 작은 태도가 모여 사람의 격을 만듭니다. 후반의 삶은 더 크게 얻는 시기가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는 시기입니다. 침묵은 숨김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내 삶을 아무에게나 공개하지 않는 절제입니다. 이 절제를 배우는 순간 사람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이유를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기운이 생깁니다. 그것은 말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말을 다스릴 줄 아는 힘에서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음의 깊이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을 지나오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졌습니다. 어떤 인연은 오래 남았고 어떤 인연은 바람처럼 스쳐갔습니다.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큰 가르침은 결국 나를 지키는 법입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말이 넘쳐나는 시대일수록 나를 잃지 않는 조용한 중심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젊은 날의 노력과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인을 받고 싶고 아직도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강해질수록 우리는 쉽게 상처받습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 연락이 뜸해진 자식의 태도, 후배의 가벼운 반응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더더욱 스스로를 단단히 붙들어야 합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없이 쌓아온 시간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또한 후반의 삶에서는 비교를 줄여야 합니다. 누구의 자식이 더 잘 되었다는 이야기, 누구는 어디로 여행을 갔다는 소식, 누구는 아직도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는 소문이 마음을 건드립니다. 그러나 비교는 기쁨을 갉아먹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속도와 자리에서 살아왔습니다. 남의 빛이 나의 빛을 지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빛이 더 오래 갑니다. 큰 불꽃은 눈에 띄지만 금세 사라지고 작은 등불은 오래도록 어둠을 밝힙니다. 말을 아끼는 태도는 결국 마음을 다스리는 일과 이어집니다.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지 않고 서운함이 밀려올 때 바로 토해내지 않는 연습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 참고 지나간 말은 관계를 지켜주고 나를 품위 있게 만듭니다. 품위는 화려한 옷차림이나 큰 목소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감정을 조용히 다룰 줄 아는 힘에서 나옵니다. 이 힘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지만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통해 조금씩 자랍니다. 그리고 외로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문득 혼자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식이 곁에 있어도 마음을 다 말할 수 없고 친구를 만나도 예전처럼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억지로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외로움은 사라져야 할 적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게 하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조용한 시간 속에서 책을 읽거나
천천히 걷거나 차 한 잔을 마시며 스스로와 대화해 보십시오. 그 시간이 쌓이면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용서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오래 살수록 마음속에 쌓인 응어리가 많아집니다. 섭섭했던 말, 배신당한 기억, 기대가 무너진 순간들이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억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완전히 잊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기억이 오늘의 기쁨을 가리지 않도록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후반의 삶은 조용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존재감이 있고 앞에 나서지 않아도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스스로를 다스려온 시간에서 만들어집니다. 말은 줄이고 표정은 부드럽게 하고 마음은 단단히 붙들며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지혜일지 모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내가 나를 존중하는 한 삶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힘은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도 잔잔한 울림으로 전해질 것입니다.